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탈환을 거의 완료한 데 이어 동부 돈바스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아우르는 돈바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삼은 곳이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잡는다면 전세가 180도로 뒤집히게 됩니다. 현재 동부 루안스크에선 러시아군 일부의 퇴각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헤르손주, 자포리아주를 비롯한 남부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의 10여 개의 마을을 되찾았다고 발표하였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진격만 외치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도시에는 온통 지뢰밭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은 철수하면서 도로와 주택가에 지뢰를 다량 설치하였고 불발탄과 포탄을 숱하게 남겨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가로막고 철수 행렬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였지만 실제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죠.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2022 회계연도 예산 중 8,9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내 잔류 폭발물 처리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국토 16만 제곱킬로미터 상당이 지뢰로 오염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조달될 자금으로 약 100여 개의 지뢰 제거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훈련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뢰 불발탄 제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예정이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매설한 지뢰와 불발탄 및 부비 트랩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군사 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체계 분야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 폴스카 그룹파 지브로제니와와 한국의 현대로템은 장기 협력 협정 체결을 맺었는데 협정의 주요 사안은 무인 지상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폴란드와 공동개발 및 수출 계약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민간군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렇게 발전된 첨단 기술들을 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무인 로봇이 개발되고 있으며 또 그에 발맞춰 전장에서 역시 무인 로봇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 하나디펜스는 지난 7월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체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해 2023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하나가 개발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은 급속 폭발물 탐지 제거 기능과 지뢰 탐지 기능을 함께 갖춘 세계 최초 통합형 소형 로봇입니다. 하나디펜스는 2017년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개발을 시작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20년 방위사업청과 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로봇은 위험지역 밖에서 병사가 휴대용 원격 조종장치를 통해 제어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조작파를 이용해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력화된다면 우리 소중한 군잔병들이 지뢰로 인해 피해를 볼 일은 없어지게 되겠죠. 엑스레이 투사기를 장착하여 금속이나 비금속 재질 안에 있는 폭발물의 화약 성분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디펜스의 무인화 체계 기술은 방위산업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데요. 서영우 하나디펜스 국방로봇 사업부 전무는 전 세계적으로 무인화 체계는 전력화를 갓 시작하는 단계인데 하나디펜스의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무인체계를 개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2006년 이후 수행한 무인체계 및 국방로봇 관련 국제과제가 15종에 이르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무인체계에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 슬픈 일이지만 한국의 지뢰 매설량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기로 손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심어놓은 목함 지뢰로 인해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의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죠. 기무장지대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에는 지뢰가 15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묻혀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도 정확한 지뢰량을 알지 못하는 미확인 지뢰지대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군이 심어놓은 지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기지보호를 목적으로 심어놓은 지뢰도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 결과 지금까지 확인한 지뢰만 해도 모두 제거하는데 5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자칫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의 무인체계 역량 증진이 필수적이었죠. 무인체계의 핵심은 자율주행으로 꼽힙니다. 군에서 쓰이는 무인화 체계는 일반 자율주행 차보다 훨씬 더 첨단화되어 있는데요. 현존 최고의 기술력이라 평가받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한이나 들과 같은 험지에서는 자율주행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테슬라는 명확히 노선이 정해진 정형화된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군사용 무인 차량의 경우 변수로 가득한 전장이나 야제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라이더 기술은 길게 쏟은 수풀을 맞닥뜨리면 장애물로 인지해 진입할 수 없지만, 군용 자율주행차는 수풀은 물론 강과 산에서 마주하는 모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주행 성능을 갖춘 것입니다. 한국의 무인체계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UAE를 비롯해 미국, 호주 등은 한국산 무기체계 기술에 큰 관심을 내비치며 실제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알 로마이티 UAE 사령관은 자필 명의로 하나디펜스에 다목적 무인 차량과 관련한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지난 2월 UAE에서 개최된 아덱스 2022 국제방산 전시회에선 민군 협력 과제로 개발된 사륜구동 다목적 무인 차량이 UAE의 요청으로 최초 실물 전시되며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UAE는 무인 체계에 매우 진심인 편인데요. 무인 식당, 무인 서점,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들이 보편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2024년까지 무인 우주선을 발사해 달에 착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최근에는 아예 로봇 무인 전시회인 유맥스 2022도 따로 개최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인구 약 1000만 명의 아랍에미리트는 적은 인구수에 비례해 군병력이 1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군대를 유지할 병력이 적어 모병제와 용병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시원찮아 2024년부터는 징병제로 법을 개정하였고 2018년에는 의무 군복무 기간을 16개월로 연장하기도 했죠. 거기다 특히 석유 자원의 대부분이 몰린 수도 아부다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만 달러에 육박하여 군대 기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라비아만 연한 산유국의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병력 부족 현상에 중동 국가들은 특히 무인 체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또한 K9의 운용국인 호주 역시 그 넓은 대륙의 인구수는 한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데 이마저도 모병제로 운용하다 보니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가 K9 도입을 추진할 당시 무인화 체계에 대한 성능 개량을 요구하기도 하였었죠. 그것이 바로 K9A3입니다. 하나디펜스에 따르면 호주에서 K9 자주포를 무인 체계와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후속 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연말쯤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보낼 예정인데 호주군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군이 제안을 채택하면 K9 자주포 운용국인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폴란드 등에서도 무인화 체계 후속 사업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K9A3의 경우 100% 자동화된 탄약 장전 및 조작 시스템을 갖춘 무인 포탑이 장착되고 최대 사거리가 150km로 연장되는 그야말로 대륙간 무인 자주포가 되는데요. 포대 편성의 경우 포대당 유인자주포 1문과 무인자주포 5문으로 포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행에만 조종수가 개입하고 타격 통제는 C4I 체계를 통해 정보를 받아 완전 자동으로 사격이 이루어지며 추가로 자체 방어를 위해 RCWS가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디펜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CWS를 자체 개발해 전력화하였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로 불리는 RCWS는 함정과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 전차 등 다양한 장비에 탑재되는 언택트 전투체계입니다. 목표물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RCWS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탐지해 표적을 생성하는데 이에 1km 이상 원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K9의 포대 편성과 같이 무인 체계가 운용되는 전장에서도 무인 로봇이 할 수 없는 역할과 무인 로봇을 통제하는 역할을 인간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요.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군사 선진국에서는 지상 및 항공 분야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기계화 보병은 멈티로 불리는 기계화 보병용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용합니다. 지뢰 탐지, 사격 및 ISR 지원, 경로 확보를 위한 개척 작업 등에 사용되고 있죠. 항공 분야에서 역시 유무인 복합 체계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데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과 함께 편대를 구성하는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해 8월 공개한 가오리 X로 추정됩니다. ADD는 실제보다 좀 작은 크기의 가오리 기술 시범기를 만들어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17년부터 2차 기술 사업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2030년대까지 개발을 끝낸 뒤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니 2030년에는 무슨 일이 있으려고 스텔스 무인기에 K9A3에 K3 전차에 5.5세대 KF-21 블록 3에 현무5에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시진핑 인생 카운트다운도 최소 8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나 일선에서는 한국의 무인체계 성공을 위한 기술력을 좀 더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풀메타 제키 총 9번을 시청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인화에 앞서 정확한 얼굴 분석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정확히 얘가 얘인지 아니면 얘가 얘인지 그리고 얘가 얘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얘가 시진핑 맞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